연방중앙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의 2분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와 금융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중은이 내년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 발표에선 중은이 22년 만에 최고치인 5%를 유지하다 2024년 봄 이후부터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중은이 내년 1월쯤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봤으나 2분기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RBC 전문가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은의 2% 달성 의지가 매우 강해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올해 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앞서 2.7%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이달 초 중은은 경제 지표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강력한 노동시장을 들어 기준금리를 5%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중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까지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너무 서둘러 올렸다는 겁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캐나다 정책대안센터 수석 경제학자도 불필요한 조치였다며 금리 인상이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면서 경제를 둔화시켜야 하는데 이완 정반대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치솟은 금리가 모기지 이자 비용과 임대료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채무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지만 가뜩이나 부담인 서민과 중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며 목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오는 9월 6일 기준금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중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제 데이터에 대응해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사기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160억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인은 자동차 절도나 폭력 등 다른 범죄보다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연방통계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계한 결과 15세 이상의 6명 중 1명이 적어도 한 차례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약 500만여 명으로 2019년 당시 1년 동안에만 무려 250만 명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24%는 천여 달러, 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인 피해자도 3%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주택개조 사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10년 새 각종 사기 사건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기승이었습니다. 신기술 발달로 더 많은 캐나다인이 사기 피해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은 신용카드 명세서나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캐나다인 대다수는 은행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우편물이나 청구서, 영수증은 파쇄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기꾼이 늘고 인공지능까지 동원되면서 손쉽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전화나 이메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사기 피해의 경우 경찰 신고율이 매우 낮은 만큼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극복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기가 범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에드먼튼과 캘거리 등 엘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빅토리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고
대서양과 퀘벡주, 온주, 런던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내년부터 유럽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갈 수 있었지만 EU위원회가 유럽 여행 정보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30개국에 입국할 때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한국, 호주 등이 무비자 국가에 요구하는 전자여행 허가제와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는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신청 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 수준, 직업, 여행 세부 계획, 전과 기록 등 보안 질문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당일에 처리되지만 최장 4일이 소요될 수 있고 추가 서류나 인터뷰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엔 14일에서 30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휴대전화에 내려받거나 인쇄에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7유로, 캐나다 달러로 10달러이며 17세 이하 청소년과 71세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행허가 승인 후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고 3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3년 안에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국경보안 강화가 주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의나 승인서 전달 등은 이메일로만 진행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30개 국가에 대한 정보는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TV를 너무 많이 보면 어른이 돼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연구진은 5세에서 15세 시기 하루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면 과체중이나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체력이 저하되며 더 나아가 심장질환과 당뇨병, 뇌졸중 등의 위험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어릴 적 시청 시간이 커서 건강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시간 TV를 보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며 가당 음료와 고지방, 식이 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면서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요즘은 TV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와 태블릿, 스마트폰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점점 더 줄고 있다며 이 역시 성인이 됐을 때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납세자 연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MHC는 지난해 직원의 90%인 2,300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1,700달러 상당에 달하는 2,686만 7,455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했으며 2020년 초부터 이들이 받은 보너스 총액만 무려 7,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연봉 10만 달러 넘는 직원은 2018년 199명에서 지난해 931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성과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이 캐나다 주택가격 적정성이 목표인 공사가 내 집 장만에 고군분투하는 캐나다인은 뒤로 한 채 내 식구에게 보너스를 퍼줬다고 지적하자 공사 측은 직원의 성과와 사내 기여도로 인정해 보상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얼마 전에도 연방중앙은행이 직원들에게 2천만 달러 보너스 잔치를 벌여 비난을 받으면서 보너스 지급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정신건강 문제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운영되는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핫라인 988번은 영어와 불어로 지원되며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정신건강 악화로 위기를 겪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24시간 항시 대기 중인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캐나다 중동 및 정신건강센터에 1억 5,6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또 전역에 있는 스트레스 예방센터에도 2,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공공도서관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도서 공간은 물론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서관 중에서도 6곳이 꼽히는데 놀수역센터 도서관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도서들이 있고 어린이에서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허브 등이 마련돼 모두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하이파크 도서관과 교육적인 경험과 청소년 공간, 미술 전시 등이 특징인 블러 글래드스톤 도서관, 대학가 중심에 위치한 릴리안 H. 스미스 브랜치와 오래전부터 모두에게 사랑받아온 토론토 레퍼런스 도서관과 토론토 공립도서관이 유명합니다. 이들 이외에도 다양한 공립도서관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